됐습니다. 자, 그 다음 평면좌표입니다. 지금 도형의 방정식인데요. 수상이 이제 세 번째 대단원 도형의 방정식인데, 오늘 나하고 여기는 총 4개의 중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4개의 중, 이 개념 원리는 4개의 중 단어로 되어 있는데, 1단원이 직선의 방정식. 1단원이 직선의 방정식. 아니, 미안합니다. 평면좌표? 정신, 미안합니다. 평면좌표. 그 평면 앞에 있는 두 글자를 뒤로 옮기면 뭐가 됩니까? 좌표평면 되겠죠? 좌표평면에 대한 얘기예요. 좌표평면. 좌표평면에서 어떤 문제들이 나올까요? 라는 거고. 두 번째가 이 직선의 방정식. 선생님, 이거 직선의 방정식 중학교 2학년 때 1차 함수 10방정식 할 때 많이 공부했었는데요. 맞아요. 그거 똑같은 거 또 할 겁니다. 똑같은 거 또 할 건데, 거기에 좀 더 뭐가 추가가 되겠죠? 추가가 되는 게 있고. 세 번째가 원의 방정식이고요. 네 번째가 도형의 이동입니다. 도형의 이동. 도형의 이동으로 연결이 되는데, 이 도형의 이동도 그 함수 같은 공부할 때, 2차 함수 공부할 때 한번 몇 번은 한 적이 있어서 3학년 때 하고, 지금 우리는 일단은 일정상 여기까지 이제 공부하는 걸로 하고, 여기는 이제 지금 아까 이 부분 아마 지금 우리가 이제 개념을 공부한다고 했죠. 지금 개념 공부했습니다. 개념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발전, 그러니까 활용, 그러니까 유형, 개념 공부하고, 이제 유형. 보통 개념하고 유형하고 개념 공부하고 유형도 공부 안 한 건 아니지. 발전이라고 할까? 개념 발전이라고 할까? 발전. 개념을 업그레이드 시킨다 이거야. 개념에서 이제 여러 가지 걸로 발전시키지. 아까도 우리 방금 했었던 거, 이런 게 발전인 거야. 개념은 공부했지만 거기에서 이제 그 실근의 위치 또는 이제 뭐 근도 있자, 아까 또 양수인 두근, 근이 두근이고 양수일 때, 또는 두근이 음수일 때, 또는 두근이 뭐가 다를 때 있었지만, 세 가지가 원래 개념이었지만 추가적으로 더해서 뭐가 있었어? 두근이 모두 음수이긴 한데, 두근의 곱이 음수이긴, 두근이 서로 다른 부호이긴 한데, 양수인 친구의 절대값이 음수인 절대값보다 더 크더라. 이런 문제들. 이제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업그레이드. 발전을 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심화로 응용 심화, 약간 심화 과정까지. 그러니까는 그 센수학 C단계 이들 비슷하게 얘를 모아놓은 문제들도 있거든. 걔네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출, 발전의 기출. 요 동네 학교 고등학교에 있는 수학 문제들도 풀어오면 얘도 3은 또 달라요. 우리가 처음에 공부했었던 개념서라든가 센수학이라든가 이런 유형서와 또 다른 문제들이 또 등장한 것도 있고, 같은 것도 분명히 많죠. 같은 것도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이제 예비고일들은 벌써 3월 되면은 모의고사 볼 건데 3월 20 며칠인가 볼 텐데, 그 수학 시험 범위는 중학교 전범위입니다. 고등학교가 안 나옵니다. 중 1, 2, 3 나와 있는 내용들이 나오고. 6월 대사 하는 법, 6월 대사는 이제 그 앞에 부분 배운 거에 좀 배울 거 때문에 9월에 한번 볼 거고, 이제 모의고사도 볼 거예요. 모의고사. 그러니까는 크게 보면은 고등학교 수학은 이런 식으로 준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준비하면 돼요. 중학교 수학은 사실 이 부분이 빠지는 거죠. 이렇게 4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중학교 수학은 이제 업그레이드 공부를 하는 거고. 아무튼 지금 요 단어는 공부하면서 이제 평면좌표 공부할 거고요. 실반주 공부할 거고. 요 두 개는 다 나중에 한 번 더 개념 공부를 하던가, 아니면은 나랑 같이 하면서 내가 지금 정확하게 딱 이렇게 하겠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시간 좀 여유 되면은 한번 모이자라고 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부분이 좀 어려우면 원의 방정식하고 도형의 이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좀 날짜 한 번씩 쉴 때 있거든요.
뭐 일요일에 한번 할까 아니면 영상으로 할까? 아니, 나랑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은 이거 내가 더 자세히 나중에 해줄 겁니다. 이거 한번 특강 같은 형식으로 한번 쭉 한번 해줄 때 있을 겁니다. 아마. 그때 같이 공부하도록 합시다. 그래요. 평면좌표부터 봅시다. 평면좌표 보면 생각을 해보자. 평면좌표, 좌표평면인 거죠. 좌표평면은 아시다시피 X축이 있고 Y축이 있고 제1 쌓으면 제2 쌓으면 제3 쌓으면 제4 쌓으면 원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수학자, 수학 선생님이야. 그러면은 이게 점 하나가 있어. 점 A가 있다고 해볼까? 점 A만 가지고 수학 문제를 낸다라면 뭐 많지는 않지만 몇 개는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점 A는 몇 사분의 위에 있는 점입니까? 중1 때 한 거죠. 또는 점 A는 뭐가 많이 없군요. 점 하나로는 좀 어렵다. 그렇지? 점 하나로는 몇 사분의 있는 점이냐? 뭐 이렇게 이 정도 문제일 수 있고 점 두 개로 말할게요. 점 두 개. 만약에 여기 점 하나 여기 점 두 개가 있어. 점 두 개. 어디 여기 점 B. 점 A, 점 B가 있어요. 점 두 개로는 문제 꽤 많이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우리 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두 점의 좌표를 알면 직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단어에도 등장할 텐데 중2 때 했던 거고요. 또는 두 점을 이은 선분의 길이 또 물어보고 싶은 두 점을 이은 선분도 이제 구하세요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두 점을 가지고서는 꽤 많은 문제를 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요 바로 이 단원인데 선분 A, B를 갖다가 중점을 구할 중점의 좌표 이런 것도 구할 수 있을 것 같고 꽤 많은 걸 문제 낼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은 우리 하나씩 한번 해봅시다. 먼저 두 선분의 길이가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두 점 사이의 거리인데요. 첫 번째 두 점 사이의 거리입니다. 두 점 사이의 거리. 좌표평면상에서 쉬운 거 하나 해볼까? 여기에 누가 있다고 해볼까? 여기에 1,1이 있었어요. 1.A라고 하고 여기에 5, 1, 2, 3, 4, 5, 하나, 둘, 셋, 4 여기 5,4가 있습니다. 5,4 여기 1,1이 두 점을 이었을 때 두 점을 이은 선분의 길이를 구하세요 라고 했다면 이렇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구할 거냐? 일단 점 B에 수선을 내려. 그리고 다시 이 선분에 점 A에서 수선을 내리면 수선의 말을 C라고 잡을까요? 그럼 직각삼각형 ABC가 나와서 우리가 중2 때 공부했었던 피타고라스의 정리로 이 선분 AB를 구할 수 있겠네. 아시다시피 여기 밑변이라고 하면은 5 빼기 1이니까 얘는 4가 되겠고 여기는요 4에서 1 빼는 거니까 3이 되겠죠. 따라서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하여 선분 AB의 길이를 L이라고 한다면 L의 제곱은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이니까 25가 되고 따라서 L의 제곱이 25니까 L은 25의 제곱근 되겠죠. 근데 그래서 L은 뿔마 5가 될 텐데 길이는 음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L은 양수인 5가 되겠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피타고라스 정리로 이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가지고 일반화시키겠습니다. L을 자 봅시다. 좌표평면 위에 두 점이 있어요. A, B가 이렇게 있습니다. A, B가 있고 A의 좌표가 X1, Y1 B의 좌표가 X2, Y2라고 합시다. 이때 두 점을 이은 선분의 길이를 하고 공식처럼 만들겠다고 아까 같은 방법으로 수선 내립니다. 수선 내려서 이 점을 C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보시다시피 이 선분 AC는 이 두 A와 B의 X값이 차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X2 X1이 되고요. 요 선분 BC는 Y값이 차가 되는 거니까 Y2 Y1이 되겠다. 따라서
피타고라 정리에 의하여 빗변의 길이의 제곱은 다른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과 같다. 즉 AB의 제곱은 다른 두 변 밑변의 길이의 제곱 x2 마이너스 x1의 제곱 더하기 y2 마이너스 y1의 제곱과 같다. 별로 어렵지 않죠?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x2 마이너스 x1 즉 한편 x2 빼기 x1의 제곱이나 x1 빼기 x2의 제곱이나 그러니까 x2 빼기 x1하고 x1 빼기 x2는 일반 같지 않아. 그치? 얘가 5고 얘가 1이면 5 빼기 1하고 1 빼기 5는 같지 않아. 5 빼기 1은 4가 되고 1 빼기 5는 마사가 되는 거거든. 같지는 않는데 제곱을 하면 어떻게 된다? 제곱을 하면 같아지죠? 제곱을 하면 같아지기 때문에 얘를 굳이 x2 빼기 x1에 제곱할 거니까 제곱에서는 x1 빼기 x2 제곱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알겠죠? 꼭 굳이 이 위치를 제곱할 거니까. 그럼 여기서 방금 봤지만 L의 제곱이 25인 거야. 그러면 L은 25의 제곱은 되겠죠? 따라서 L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5가 되고 근데 루트 25는 25가 제곱수이고 나오겠지.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그러므로 선분 AB는 좌변의 제곱이 우변이니까 좌변의 이 밑은 우변의 제곱근이 될 때서 원래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는데 길이는 음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길이는 음수가 없죠? 길이는 음수가 없어서 그래서 루트 x2 마이너스 x1의 제곱 더하기 y2 마이너스 y1의 제곱이 됩니다. 자, 한편 가끔은 원점하고도 이은 선분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들이 있네요. 원점하고도 구하라는 문제가 나오면 원점 5가 있고요. 당연히 얘는 0,여기겠죠. 0,여기 이렇게고 여기에 A에 x1, y1이 있어요. 3분 5a의 길이를 구해줄래? 라고 한다면 당연히 3분 5a의 길이는 x값의 차의 제곱 3분 5a는 공식 써먹어 볼까요? 5a는 루트 x값의 차의 제곱 x1 빼기 0 해봤자 x1이네. 결국 x1의 제곱 더하기 y좌표의 차의 제곱 y1 빼기 0이니까 y1의 제곱 해서 그냥 이렇게 끝나겠다. 다시 말해서 원점이 아닌 임의의 점하고 이은 선분의 길이는 그냥 그 원점이 아닌 점에 x좌표의 제곱 더하기 y좌표의 제곱 한 다음에 루트 씌워주면 끝이다. 이해가셨죠? 오케이. 그 내용이 있습니다. 문제 하나 풀어봅시다. 235페이지. 원래는 이걸 연습시키는데 일단 외우라고. 두 정점 x1, y1 b x2, y2가 있을 때 선분 AB는 x값의 차의 제곱 뭐 x1 빼기 x2 아까 이거는 x1 빼기 x2의 제곱 더하기 y값의 차의 제곱 y1 빼기 y2의 제곱에다가 근호를 씌운다. 이렇게 연습시키는데 말하라고. x값 차의 제곱 더하기 y값 차의 제곱 루트 씌우세요. 루트를 씌운다. 연습시키는데 숙녀분들이 많으셔가지고 그냥 속으로 몇 번 연습하세요. 요거 오늘 기억해 주면 좋을 테고. 자, 읽어보겠습니다. 두 점 A, B 사이의 거리가 1루토일 때 A의 값을 모두 구하세요. 점이 A가 3,A, B는 마이너스 1,2입니다.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즉 선분 AB가 1루토래요. 그럼 시킨 대로 합시다. 공부한 대로 하면 되죠. 그럼 선분 AB는 루트 x값의 차의 제곱 3 빼기 1 4가 되겠죠? 암산할게요. 4의 제곱은 16이 되고 더하기 y좌표의 차의 제곱
a-2의 제곱이 2 루트 5가 되겠다. 좌변도 근호, 우변도 근호 불편해. 양변 제곱해버리면 근호가 사라지겠죠? 양변 제곱해버리자. 양변 제곱하면 16 더하기 a-2의 제곱은 4, 2의 제곱은 4, 루트 5의 제곱 5, 4, 5, 20 되겠다. 그래서 선생님 처음부터 그냥 이걸로 하면 근호 없이 바로 어차피 근호하고 제곱하면 밑에 거 되니까 처음부터 이 밑에 걸로 하면 안 됩니까? 너무나 좋지. 이런 문제들 나오면 요 위에 걸로 하지 선분 AB 공식으로 하지 말고 그냥 AB의 제곱. 왜냐면 항상 근호 없을 거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항상 이걸로 바꿀 거라서 처음부터 이걸로 하시는 걸 강추합니다. 알겠죠? 연습 다시 한번 해볼까? 처음부터 어떻게 한다고? 이렇게 쓰지 않고 선분 AB가 1루트 5라면 길이잖아. 길이는 음수가 존재하지 않죠? 얘도 양수, 얘도 양수니까 양수끼리는 서로 제곱해도 등식이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따라서 선분 AB의 제곱은 X좌표의 차의 제곱 3 빼기 1의 제곱 16 더하기 Y좌표의 차의 제곱 A-C의 제곱은 1루트 5의 제곱 21 되겠다. 여기서 바로 시작해버리는 것도 좋다 이거야. 나쁘지 않다. 따라서 그 다음 이거 전개해서 하는 친구들도 좋아요. 근데 좀 더 좋은 게 있어. 어차피 완전 제곱식이니까 16만 넘어가. 그럼 16만 넘어가면 보시다시피 a-2의 제곱은 4가 돼야 되고 가로의 제곱이 4니까 가로는 4의 제곱근 되겠지. 양수의 제곱근은 몇 개 존재해요? 2개 존재하죠. 따라서 요 친구 세모의 제곱이 4니까 세모는 뿔마이가 되겠네. 즉 a-2는 플러스 2 또는 a-2는 마이너스 2. 따라서 a는 4 또는 a는 0 이렇게 두 개가 나옵니다. 이해가셨죠? 오케이. 2번 더 볼까요? 세 점 A, B, C에 대하여 미안합니다. 1번, 2번입니다. sorry. 1번, 2번입니다. sorry. 1번, 2번입니다. 다시 235페이지입니다. 정점 A 3, -2 B 2, A C 6, 1에 대하여 선분 AB와 선분 BC가 같을 때 선분 AB와 선분 BC가 같을 때 길이와 길이가 같대요. 그러면 선분 AB는 X값의 차의 제곱 더하기 Y값의 차의 제곱 루트 씌워줘야 되는데 어차피 얘도 또 루트 씌워야 되고 또 양변 제곱할 거잖아. 그럼 처음부터 그냥 제곱한 걸로 시작하자. 얘 좌변 제곱, 우변 제곱해도 길이니까 길이는 양수니까 변함이 없다. 그래서 AB의 제곱은 X값의 차의 제곱 3 빼기 2의 제곱 1 더하기 Y좌표의 차의 제곱 마이너스 2에서 A를 빼서 제곱하다 A에서 마이너스를 빼서 제곱하다 똑같다고 배웠습니다. 제곱할 거니까 그래서 A 빼기 A 더하기 2의 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 BC의 제곱은 BC의 제곱 X값의 차의 제곱 2 빼기 6 또는 6 빼기 2의 제곱하니까 16 될 테고요. 더하기 Y좌표의 차의 제곱 A-1의 제곱이 되겠다. 자, 얘들 완전 제곱식이 좌변으로 똑같이 있어서 정리해버립시다. 얼핏 보기에는 2차 방정식의 구조로 보이지만 좌변의 A제곱과 우변의 A제곱이 서싹 약분되면서 1차식이 될 겁니다. 그럼 구하면 1 더하기 정리하면 이렇게 되고 A제곱 잡으면서 사라지겠죠? 마이너스 2 넘어가니까 6A가 되고요. 1 없어지겠네. 4 넘어가서 10이 돼서 아하 A는 2가 됩니다 라고 풀어줄 수 있겠네요. 요것만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만 알면 뭐 어렵지는 않은 계속 저거 쓸 겁니다. 넘기면 어떤 문제 있나요? 두
0점 AB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x축 위의 똥점 P와 y축 위의 똥점 Q의 좌표를 구하세요. 선생님이 갑자기 없는 단어를 막 쓰고 그러세요. 이해를 좀 쉽게 하기 위한. 2번 보면 점 A의 좌표는 마이너스 1,2. 누가 보더라도 얘는 x좌표 마이너스 y좌표 딱 정해져 있죠? 움직이지 않아. 딱 고정되어 있어. 그래서 얘를 정점이라고 부를 거고요. B의 좌표는 4,5. 얘도 정점이 정점이고. 그 다음에 x축 위에 점이 P가 있고 y축 위에 점 Q가 있대. 그림 살짝 그려볼까요? x축, y축 원점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 아이고 마이너스 1, 여기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2니까 하나 둘 너가 A구나. 이 점이 지금 A가 되고요. B 4, 하나 둘 셋 넷 4, 3, 4, 5 대충 여기인가요? 너가 B가 되는구나. 그러면 여기 x축 위에 똥점 B가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어. 대충 여기 딱 외울까 여기? 이 정도 있으면 P랑 PB가 같나요? 아니죠? 이거 더 짧죠? 그럼 대충 여기 어딘가에 오면 될 텐데 여기 어딘가에서 요 선분과 이 선분의 길이가 같을 것 같아. 어딘가에서. 그쵸? 어딘가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 좀 되나? 이 정도쯤? 이 정도 좀 되려나? 좀 어디 가야 되는데. 근데 이거 그 중학교 1학년 때 나중에 일단 이 해결부터 하고. 자, 그러면 x축이 움직이는 점입니다. x축이 움직이는 점 똥점 P입니다. 똥점 P. 그럼 x축에 있는 점이니까 몰라. 이 점의 좌표를 만들어야 되는데 a, b라고 할까요? a, 0이라고 할까요? 그렇죠. a, 0이죠. 왜냐하면 x축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y좌표가 항상 다 0이죠. 그거 생각하면서 미지수 굳이 두 개 잡을 필요가 없고 당연히 x축 위에 있다는 게 문제의 하나의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 조건을 써먹는다면 y좌표를 0으로 적어줘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할 겁니다. 따라서 PA와 PB가 같을 때니까 조건 문자 하나에 조건 하나가 나와서 이 A를 맞출 수가 우리는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하죠. PA와 PB가 같대요. 같을 때 그걸 했으니까. 그러면 길이가 같으면 제곱에도 같겠네. 길이는 음수가 없으니까. 따라서 PA의 제곱은 얘가 P, 얘가 A. PA의 제곱이니까 X좌표의 차의 제곱 A에서 마이너스 1을 뺄 거다요. 그러면 A 더하기 1의 제곱이 되고 플러스 Y좌표의 차의 제곱 2 빼기 0의 제곱 4가 되겠네. 는 PB의 제곱 값이다. PB의 제곱 X좌표의 차의 제곱 A-4의 제곱 더하기 Y좌표의 차의 제곱 25가 되겠네요. 전개하면 A제곱 플러스 2A 더하기 1 더하기 4 그래서 5는 전개하면 A제곱 마이너스 2배 8A 플러스 16 41 그래서 2차 사라지네요. 오 좋아. 마이너스 8에 넘어가서 12는 또 5 넘어오니까 36 진짜네. 정수 아니네. 그래서 A는 3.6 아니면 또는 1로 나누면 5분의 18 5분의 18 그래서 P의 좌표는 5분의 18, 0 하나 나오고 대충 비슷하죠? 얼마 될까? 한번 얼마 될까? 그 다음에 또 하나 구하래. 또 뭐 구하래? Y축 위에도 똥점 Q가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하고 있다. 그러면 대충 여기 어딘가 있는 Q 같아. 너가 Q. 그럼 Q인데 Y축에 있으니까 얘도 X좌표를 0이라고 잡고 Y좌표를 미지수 B라고 사자. 그러면 대충 이 정도. 그래서 QA와 QB가 지금 같을 때 구하면 되겠죠? QA와 QB가 같을 때 QA의 제곱과 QB의 제곱이 같을 때 역시나 하시면 됩니다.
0, b에서 a까지 qa의 제곱은 역시 x값 차의 제곱 더하기 y값 차의 제곱 하면 되는 거니까 x값 차의 제곱 1 더하기 y값 차의 제곱 b 빼기 2의 제곱은 qb의 제곱 x값의 차의 제곱 16 더하기 y값 차의 제곱 b-5의 제곱해서 얘도 전개하면 b가 1차식이 되겠죠. b제곱 b도 사라질 거니까 일단 전개합시다. 1 더하기 b의 제곱 마이너스 4b 플러스 4는 b의 제곱 마이너스 10b 플러스 25가 돼서 b제곱 b제곱 이제 날라가고 마이너스 10b 넘어와서 플러스 10b 되니까 6b는 5 넘어가면은 5 빼기 20 36 되겠다. b는 b는 정수네. 땡큐. 따라서 q의 좌표는 0,6 이해가셨죠? 일단 푸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갑시다. 한 걸음 더.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건데요.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건데 뭘 배웠냐면 중1 때 작도라고 하는 건 작도. 눈금 없는 자와 컴퍼스로 하는 작도를 배웠고요. 여기서 근데 안 배운 것 같아. 교육과정에서 빠진 것 같아. 중1 거. 못 빠졌냐면 선분의 수직이등분의 작도. 근데 한 번 정도 본 적이 있는 것 같아. 선분 AB의 수직이등분수의 작도. 한 번만 볼게요. 우리 수직이등분수는 다 알아요. 수직이등분수는. 왜냐하면은 그 삼각형의 내심이 세 변의 수직이등분수의 교점이잖아요. 수직이등분수는 다 알고요. 이거의 작도만 좀 해볼게요. 작도만. 선분 AB 수직 작도 어떻게 하냐면 일단 선분 AB가 있어요. 점 A, 점 B를 이은 선분이 있고 저쪽 교실에 있는데 귀찮아서 그냥 바로 할게요. 저쪽 교실에 있는데 컴퍼스 저쪽 교실에 있긴 한데 귀찮아. 내 손이 컴퍼스야 지금. 자, 내 손이 컴퍼스야. 점 A를 원의 중심으로 잡고 원을 그릴게. 이렇게. 그리고 똑같은 반지름으로 점 B의 중심을 대고 원을 그릴게. 그럼 만나는 기점이 이렇게 생기니까 두 점이 생기죠? 이 두 점을 눈금 없는 자로. 내 손이 눈금 없는 자야. 그래서 눈금 없는 자로 이렇게 이어주면 이 직선이 바로 선분 AB의 수직이등분선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아무 점을 하나 잡아 P를 잡아서 요 선분 AB의 양 끝점하고 이렇게 이어주면 PA와 PB하고 길이가 어떨까요? 같아요. 왜 같냐? 너무 당연하지. 지금 수직 이등분으로 그었으니까 삼각 요점을 M이라고 해볼까? 삼각형 PMA와 삼각형 PAB는 S, A, S 공통 해서 합동이 됩니다. SAS 합동. 합동이기 때문에 대응변이기 때문에 서로 뭐 해야 됩니까? 같아야 되겠죠. 그러면 방금 왜 이 문제는 쟤랑 뭔 상관이 있나요? 자 보시면 P가 이 점에 여기 와더라도 이 선분과 이 선분의 이름은 서로 어때야 돼요? 여기 같아야 되겠죠? 합동이니까. 이해가십니까? 결국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네. 고급 표현입니다. 뒤에 가서 이 문제가 바로 그 문제거든요. 두 정점 A, B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라고 문제가 나올 거예요. 두 정점 A, B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 같은 거리에 있는 점, 같은 거리에 있는 점, 같은 거리에 있는 점, 그 점들의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라고 문제가 나올 거예요. 지금 보시면 두 정점으로부터 AP나 BP나 길이가 서로 어떻습니까? 같죠? AQ나 BQ나 지금 거리가 같아요. 즉, 이 직선 PQ를 긋게 된다면 이 직선 PQ가요. 이 정도가 Q가 될 텐데 아마도. 이 직선 PQ가요. 바로 선분 AB의 수직 얘가 이등분선이 됩니다. 이등분선. 그리고 그 이등분선에 얘가 Y절편, 얘가 X절편.
x축 위의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다 라고 해서 a 구하고 y축 위의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다 해가지고 q의 좌표 b 구하고 했는데 요 문제가 뒤에 가면 한 번 더 또 등장할 겁니다. 네, 수직이등분선이란 두 정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이라고 한 번만 머릿속으로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번에는 3번 보겠습니다. 두 정점 A, B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직선 위의 점 P의 좌표를 구하세요. 자, 직선이 하나가 있나봐요. y는 2x 더하기 7이 있어. 근데 이게 두 점이 있나봐. A는 5,-2, B는 7, -7,2 뭐 대충. 물수도 되고 일수도 되고 뭐 몰라 아무튼. 근데 지금 무슨 말이에요? 요 직선이 한 점에서 이 A와 B까지 거리가 서로 어떻더라? 같을 때에 요 점 P의 좌표를 구하세요라는 문제죠? 이해하셨나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 아까도 요 P의 좌표를 미수로 잡을 거예요. X 좌표를 우리 A라고 잡읍시다. A. 이 X 좌표를 A라고 잡으면 당연히 Y 좌표는 요 점 P가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이니까 X가 A라면 그때 Y는 2A 더하기 7이라고 잡으면 좋겠죠? A, B라고 할 수도 있지만 구하고 다시 또 대입해서 10가지 푸는 것보다 한 문자에 관한 게 좀 더 수월할 것 같아요. 그래서 P의 좌표를 A, 그때 Y는 2A 더하기 7 잡고 그럼 문자 하나니까 등식하나 보시면 되겠네. PB랑 PA는 같다? 라고 해서 푸시면 되겠네요. PA와 PB가 같다라는 건 PA의 제곱과 PB 제곱 같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PA의 제곱 똑같은 또 합니다. X값 차이 제곱 더하기 Y값 차이 제곱. PA의 제곱은 A-5의 제곱 더하기 Y값의 차 2A 더하기 7에서 마이너스 1을 빼니까 2A 플러스 9의 제곱이 되고 PB의 제곱은 X값의 차의 제곱 A 플러스 7의 제곱 더하기 Y값의 차의 제곱 2A 더하기 7 빼기니까 2A 더하기 5의 제곱 되겠네. 따라서 전개하면 A제곱 마이너스 10A 플러스 25 더하기 4A의 제곱 둘이 곱한 거에 2배 2, 9, 18, 36A 더하기 81은 같다. 우변 앞에 거 제곱 A제곱 더하기 14A 플러스 49 더하기 뒤에 거 제곱 4A의 제곱 둘이 곱하면 2배 완전 제곱식 뭐 자주 하죠. 20A 플러스 25 따라서 좌변 우변 똑같은 항 사라지지롱 다 사라졌니? 자 계산 좀 해봅시다. 네. 그럼 마이너스 10A 36A 26A 14A 20A 24A 그럼 24A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14A가 되니까 2A가 되네. 오케이. 상수는 우변으로 갑시다. 80일 하나 좌변에 있고 우변에 49분만 있구나. 그 80일 넘어가서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80이라면 얼마인가요? 마이너스 30인가?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6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리는 것 같은데? 못 틀렸어. 야 산수 좀 잘하자. 미안하다. 어디서 틀렸니? 나 뭐 틀렸니? 숫자 잘못 적었니? 설마? 5, 마이너스 2 마이너스 7, 숫자 잘 적었구나. 마이너스 1 더하기 7 여기 적었고 A, 1을 7 했고 PA의 제곱 X값의 차의 제곱 천천히 볼까?
34A죠? 아닌가? 34. 34A, 26A, 계산 26A잖아. 26A에 34A 넘어가니까 얼마가 되나요? 마이너스 8A가 되나요? 마이너스 8A 되네. 마이너스 8A가 되고. 마이너스 30. 그리고 우변이 얼마였지 아까? 마이너스 30. 32. 그럼 A는 얼마죠? 4 되겠네. 맞았나? 맞았다. A는 4 맞았다. 그럼 P의 좌표는 4,428 더하기 4,15가 P의 좌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입니다. 계속. 너무 쉽다. 너무 쉽지. 자, 4번 보겠습니다. 이해 안 가는 거 바로 물어보세요. 세 정점 A, B, C를 꼭지점으로 한 삼각형 A, B, C는 어떤 삼각형인지 말하세요. A의 좌표는 9,7, B의 좌표는 2,3, C의 좌표는 8,-1을 꼭지점으로 한 삼각형은 어떤 삼각형인지. 좀 애매하죠. 어떤 삼각형이냐고 물어봤는데 뭐 우리 삼각형은 뭐 각에 따라서 예가 삼각형, 직가 삼각형, 둔가 삼각형, 변의 길이에 따라서는 두 변의 길이 같은 이등변 삼각형, 세 변의 길이 같은 정삼각형 할 수 있는데 보통 이런 거 물어보는 문제는 웬만해서는 이런 문제들은 보통 이제 이등변, 두 변의 길이 같으면 이등변, 세 변이 다 같으면 정삼각형, 아니면 또 뭐 가장 긴 변의 길이의 제곱이 다른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과 같아. 그 무슨 삼각형? 직각삼각형. 그렇게. 그래서 일단 변의 길이를 구하는 걸 목적으로 먼저 하시면 됩니다. 변 구합시다. 자, 변 AB도 구해보고, 변 BC도 구해보고, 변 CA도 구해봅시다. 근데 요 AB를 구해야 되지만 어차피 길이니까 제곱을 하더라도 길이는 상관없죠? 그래서 제곱을 구하는 걸로 한번 해볼까 우리? 제곱을 한번 구해보면 AB의 제곱은 선분 A, X값의 차의 제곱 9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7 빼기 3의 제곱이니까 9 빼기 2의 제곱 49, 7 빼기 3의 제곱 16, 그래서 얼마? 65 이렇게 하나 나오고, 선분 BC의 제곱 또한 요 두 점, 뭐 8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 빼기 3의 제곱은 8 빼기 6의 제곱 36, 4의 제곱 16, 그래서 얘는 50이 되네. CA의 제곱 X값의 차의 제곱 9 빼기 8의 제곱 더하기 Y값 차의 제곱 7 빼기 마이너스 1의 제곱, 그럼 이 9 빼기 8은 1, 8은 64, 65 되네. 어머! 65가 똑같네. 무슨 삼각형 되는 겁니까? 이등변 삼각형 되겠지. 이등변 삼각형. 간혹 가다가 이런 경우도 있는데 어떤 경우냐면 이러면 AB의 제곱은 뭐 10, BC의 제곱은 또 10, 근데 CA의 제곱이 20이래. 그러면은 이것도 이등변 삼각형이긴 한데 이등변 삼각형이긴 하지만 두 변이 같아서, 근데 가장 긴 변의 길이의 제곱이 다른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이 합과 어떻습니까? 같으니까 직각삼각형도 되겠죠? 그래서 이런 숫자로 나와 있는다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적어주면 됩니다. 이등변 삼각형은 틀리고, 오케이? 가장 긴 변의 길이의 제곱이 다른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이 합과 같아. 그러면은 우리는 직각삼각형이라고 삼각형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등변과 직각이 합쳐져서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말하시면 된다고요. 뭔 말인지 알겠지? 그것만 조심하면 됩니다. 넘겨서 자, 분명히 문제의 유형은 좌표 표명이지만 야 또 나오네. 2차 방정식, 2차 함수.
2차 함수로도 풀 거야. 오번 2 정점 A가 있어요. A의 좌표는 마이너스 1,0, B의 좌표는 4,6이 되고 이 두 정점과 Y축 위의 동점 P에 대하여 뭘 구할 거냐면 AP의 제곱 그때 선분 AP의 제곱 더하기 선분 BP의 제곱에 최소값과 그때의 점 P의 좌표를 구하세요 라고 했네요. 자, 좌표 평면은 굳이 그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점 P가 있는데 점 P가 어느 축 위의 점이라고? Y축 위의 점이라고 그랬죠? 그 Y축 위에 있는 점은 X좌표가 얼마입니까? 여기 되겠죠? 0,A라고 잡아도 되겠네요. 그쵸? Y축 위의 점이니까. 점 P가 Y축 위의 점이니까 Y축 Y축의 점이니까 0,0, 0,A 어딘가에 있으니까 만약 X축의 점이라면 A, A로 잡았겠지. 그치? 잡았을 테고 그때의 요 PA A 값에 따라서 요 AP의 제곱 더하기 BP의 제곱이라고 하는 요 친구가 값이 막 변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을 구하세요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한편 그 좌표 평면에 쓰이는 수는 실수입니까? 헛수입니까? 실수죠? 그쵸? 대소관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요 A가 실수 A일 때라고 실수 A다라는 것도 생각해 주시면서 자, 식 만들어 봅시다. 자, AP의 제곱 X값의 차의 제곱 더하기 Y값의 차의 제곱이니까 0 빼기 1의 제곱 1 더하기 Y값의 차의 제곱 A의 제곱 되고요. 더하기 X값의 차의 제곱 16 더하기 Y값의 차의 제곱 A-6의 제곱 되겠네요. 짜잔! 얘는 이제 아까는 뭐 AP의 제곱과 BP의 제곱이 같다 그래서 이 A제곱 사라졌거든. 얘는 이제 안 사라진다요. 그냥 이 식의 값을 구하는 이 식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야. 보시면 일단 이 전개하면 어떻게 돼? 이 전개 A제곱 살짝 게 또 귀찮으니까 12A 더하기 36 되는 거니까 A제곱 A제곱 2A의 제곱 마이너스 12A 하나만 있구나. 36, 26, 1 더하니까 얼마가 되나요? 플러스 53 되나요? 요 A에 관한 2차식의 최소값을 구하래. 단 A가 무슨 수일 때? 실수일 때. 그러면 내가 얘를 갖다가 Y라고 한다면 얘는 최고차항 개수가 1한 양수니까 아래로 불러 위로 불러? 아래로 불러 그래프가 될 테고 그럼 이 아래로 불러인 값들 최소값은 당연히 요 꼭지점의 Y좌표가 되겠지? 요 무슨 형을 바꾸세요? 표준형을 바꾸세요. 그래서 2차항과 1차항은 1을 묶읍시다. 그럼 A제곱 마이너스 6A가 될 테고 아시다시피 완전제곱식이 되기 위한 상수 9를 더해주고 빼주면 따라서 2A 빼기 3의 제곱 마이너스 18 되겠죠. 나오면서 마이너스 18 해주니까 정답은 45? 35? A가 얼마일 때? A가 3일 때 최소값 얼마 갖는다? 35를 갖는다. A가 3일 때. 즉 P의 좌표가 얼마? 0,3일 때가 되겠네요. 이해하셨죠? 오케이. 요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2차 함수를 갖다가 줘버리는군요. 최소값 구하라고. 대박이죠? 네. 필수예제 6번 변 하나 맞춥시다. 별 3개 칩시다. 239죠. 다음은
이걸 증명해봐라 라는 거예요. 증명해봐라. 지금 삼각형이 하나가 이렇게 있는데 삼각형 ABC가 있고 BC의 중점을 잡았대요. 중점을 잡고 M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선 AM을 이었어요. 중선 AM을 이었을 때 다음과 같은 공식이 나오겠죠. 어떤 공식이냐? AB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은 AB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은 AM의 제곱 선분 AM의 제곱 중선의 길이의 제곱 더하기 선분 BM의 제곱 요 절반 CM도 괜찮습니다. BM의 제곱의 합의 2배와 같다라고 하는 걸 증명해봐라 라고 증명해봐라. 증명해보자. 어떻게 증명하나요? 길이가 아무것도 안 나왔는데 그치 얘를 어떻게 증명할 거냐면 이 삼각형을 좌표 평면으로 살짝 옮길 거야. 좌표 평면에 투영을 시키겠다. 좌표 평면에 요 아래에 있는 문제들 두 개도 정말 똑같습니다. 좌표 평면에 투영해서 너네들 우리 친구들이 여기에 이제 자 보세요. 자 선분 BC가 있는데 선분 BC를 X축에 잡을게요. 선분 BC를 X축에 잡을게요. 선분 BC를 X축에 잡고 이렇게 있는 겁니다. 지금 선분 BC를 X축에 잡고 점 M을 원점으로 잡을게. 재우야 점 M을 원점으로 볼게. 0,0 그래가지고 점 M에서 X축과 수직하게 수직으로 이렇게 쏠게. 이 Y축, 이 X축 이렇게 삼각형 또는 뭐 주어진 평면 도형의 한 변을 X축 또는 Y축으로 이렇게 잡아서 원점을 잡는 겁니다. 잡고 나서 점 A의 좌표를 내가 스몰 a, b로 잡을게. a, b로 잡고 그 다음에 점 C의 좌표를 c, 0로 잡을게. 그럼 점 B의 좌표는 MC와 MB가 같으니까 마이너스 c, 0이라고 잡아도 되겠죠? 그래가지고 증명하자. 먼저 좌변. 좌변은 AB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이에요. 지금 우리가 오늘 이 단에서 함수 중에 하는 게 뭡니까? 두 점의 좌표가 주어지면 두 점 사이의 거리 또는 두 점 사이의 거리의 제곱을 갖다 계속 구하는 거예요. 따라서 좌변 선분 AB의 제곱은 X좌표의 차의 제곱 더하기 Y좌표의 차의 제곱이니까 A 빼기 C A 빼기 A 더하기 C의 제곱 더하기 Y좌표의 차의 제곱이니까 B의 제곱이 되겠네요. 더하기 AC의 제곱은 AC 똑같이 하시면 되죠. X좌표의 차의 제곱 더하기 Y좌표의 차의 제곱이니까 A-C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 되겠다. 전개 A제곱 더하기 2AC 더하기 C제곱 더하기 B제곱 전개 A의 제곱 마이너스 2AC 더하기 C의 제곱 더하기 B제곱 돼서 플러스 2AC 마이너스 2AC 사라지고 A제곱 2개 B제곱도 2개 C제곱도 2개니까 2개 결국 2로 묶어서 A제곱 더하기 각각 쓸까? 그래서 2A의 제곱 더하기 2B의 제곱 더하기 2C의 제곱이 되더라요. 우변 갑시다. 우변. 자 우변은 2 곱하기 AM의 제곱 중선 이 중선의 길이의 제곱이니까 X값의 차의 제곱 A 빼기 0의 제곱 더하기 B 빼기 0의 제곱 원점하고 이으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뭐야? 플러스 BM의 제곱 BM의 제곱 X 빼기 차의 제곱 C의 제곱 더하기 Y값 차의 제곱 0 되겠네요. 결국 C의 제곱 되네. 따라서 정리하면 증명 끝? 똑같죠? 증명 끝. 자, 증명을 어떻게 했습니까? 주어진 그림을 원래 좌표가 없었던 그림이었어 처음에. 좌표가 없었던 그림을 좌표 부분에 살짝 옮기다 생각하고 그래서 적당한 곳에 원점 잡으시면 됩니다. 선생님 저 B를 원점 잡아도 됩니까? 됩니다.
이 B가 원점이라면 이렇게 잡고 얘가 뭐 C, 0 얘가 그럼 20, 0 되겠지. 길이가 2배니까. 여기 잡으셔도 해주셔도 돼요.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잡고 자 이거 외우세요. 이거 외워. 별친 이유입니다. 이거는 암기하세요. 얘는 암기하세요. 얘 이름이 있어요. 얘 이름이 뭐냐면 얘 이름은 중선 정리라고 합니다. 중선 피타고라스의 정리, 정리 또는 파푸스의 정리라고도 부릅니다. 파푸스의 정리라고도 하는데 중선 정리다라고 기억해주시면 돼요. 중선 정리. 그래서 증명하세요 문제보다는 나중에 응용 문제로 쓸 건데 선분 AB가 뭐 AB를 가르쳐줘요. 뭐 AB가 10cm다. 뭐 AC가 8cm다. 뭐 AM이 9cm일 때 BM의 길이는 얼마니? 이런 식으로 낼 거라고. 이 4개의 선분들 중에서 3개를 알려주고 요거 알려주고 요거 알려주고 요거 알려주고 얘 구하세요 이렇게 문제 나올 거라고. 레퍼토리 무슨 문제인지 알겠죠? 오케이? 있나? 우리 책에? 없나? 응용 문제가 나올 거예요. 어딘가 나올 텐데 여기서는 없네요. 네, 아무튼 파푸스의 정리였습니다. 자, 넘겨봅시다. 242쪽. 자, 수직선 있어, 수직선. 수직선이 이렇게 있는데, 초등학교 문제? 얘가 1이고, 얘가 10이야. 그때, 요 점을 A, 요 점을 B라고 하고, 뭐 초등학교 때 기억 니은이겠죠, 아마도. 선분 AB를 3등분 했을 때, 그때, 요 C의 좌표는 얼마인가요? 이런 문제. 초등학생은 어떻게 구하냐면 일단 큰 수 빼기 작은 수를 합니다. 10 빼기 1을 하면 9가 되겠죠? 9를 3으로 나눠. 그러면 그러면 얘가 3칸이구나.